2025 1 21화 이제 이번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여행 중 의도적으로 국내 문제는 잊으려 했는데 돌아갈 날이 다가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머리가 복잡해진다. 분명 서울은 이곳 평화로운 뉴질랜드와는 너무나 다르게 총성은 없지만 매일 전쟁터나 다름없다. 자유체제를 지키려면 마지막으로는 사법부가 최종적인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는 오히려 법치를 망가뜨리는 진원지가 되었다. 법치가 안 되는 곳에서는 이중잣대, 원님 재판 이만연하고 자유는 설 곳을 잃게 된다. 우리 법연구의 내부에서 자기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성향이 대한민국 부정세력인 극좌임을 자랑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초현실주의적이다. 이제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미개 국가로 국격이 떨어져 비참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어쩌다 이렇게 친북, 친중 세력들에게 정권을 갖다 바칠 지경이 되었나 위아할 따름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이 법치국가를 가장했을 뿐 법이 아무렇게나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만행인데 아마도 세계의 시선은 한국을 어느 미개국 정도로 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다수당이면 못할 짓이 없다는 식으로 탄핵한 헌법적 직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소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다. 오늘은 웨이토모 케이브스를 보러 왔다. 종류석이 있는 깊은 동굴을 지나 땅속으로 흐르는 강을 보트를 타고 탐험한다. 조명을 끈 동굴의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수많은 푸른 빛이 반짝인다. 글로우웜이라는 형광빛을 내는 곤충이라 한다. 반딧불처럼 빛을 내는 벌레들이 동굴의 천장에 붙어내는 빛의 향연으로 나는 작은 우주 속을 항해하는 것 같은 감상에 젖는다. 1시간 동안 진행하는 환상적인 동굴 탐험이었다.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이 동굴은 뉴질랜드 여행의 백미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 2025 1 22 수 와이토모 동굴 근처 마을 오토로안가를 출발하여 오클랜드를 향해 출발했다. 북섬의 풍경은 광활한 남섬 풍경과는 달리 사람의 자취가 좀 더 많아진 느낌이다. 중간 휴식을 위해 해밀턴 가든즈에 들렀다. 울창한 숲과 그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으로 이루어진 멋진 공원이다. 해밀턴에서 오클랜드까지는 1번 고속도로를 달려 1시간 반 거리다. 1월 10일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만 12일 만에 먼 길을 돌아 출발점에 도착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는 주차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운타운 공영주차장 타워에 주차했다. 7층까지 있는 주차 빌딩이라 자리가 넉넉한 편이고 이곳에 주차한 후 시내 다운타운까지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조금 걸어 한국 여행객에게 유명한 더 오시덴탈이라는 음식점을 찾아갔다. 음식이 다 맛있지만 특히 푸른 홍합 요리가 한국 여행객들이 강추하는 메뉴다. 식사 후 시내 오클랜드 다운타운을 산책했다. 깨끗한 외관에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도시다. 오클랜드 주변 관광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시간이 넉넉하니 오늘을 숙소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다. 숙소도 도심에 잡았기 때문에 주차 타워에서 10분 만에 도착했다. 여행 오기 전에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손주 아이들에게 수영복을 가져오라고 했었다. 드디어 오늘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에 묵게 되었다. 손주 아이들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숙소에 오자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더니 2시간이나 물놀이했다. 2025 1 23 목 오늘은 원래 오클랜드를 벗어나 북쪽으로 2시간여 걸리는 황가레이까지 가려 했었다. 그런데 계획을 수정하여 오클랜드 시내와 주변을 여유롭게 둘러보며 여행 막바지를 여유있게 보내기로 했다. 주차 타워에서 걸어 나오면 바로 오클랜드 항구가 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크고 작은 배들을 보며 산책했다. 항구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이 데본포트라는 마을이다. 보통은 페리를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차로는 조금 멀리 돌아가야 한다. 데본포트 마을에 가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데본포트 해변에 도착해서 해변에 늘어선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한 그룹의 학생들이 윈드서핑을 실습하고 있다. 이곳 지형은 만을 끼고 남과 북으로 오클랜드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만이라 바다가 아늑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윈드서핑하는 것은 우리 동네 뚝섬에서 윈드서핑하는 것보다는 위험해 보인다.
학생들이 일렬로 돛이 있는 보드를 조종하여 바다 위에 한 포인트를 돌아오는 연습을 한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런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자란 후 성인이 되어 요트 스포츠를 즐기게 될 것이다. 데븐포트의 뒷산 마운트 빅토리아를 올라가면 오클랜드시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다. 산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을 올라 작은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이곳에서 300m쯤 걸어 올라가니 오클랜드를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 멋진 전망이다. 오늘은 데본포트를 거쳐 미션베이를 가려는 계획이었으나 오랜 여행으로 약간 피로가 누적되기도 했고 나의 저녁 일정으로 숙소에 조금 일찍 복귀했다. 저녁에 오클랜드에 사는 ROTC 동기 친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 친구는 오클랜드시 외곽 먼 데서 오클랜드 시내까지 차를 달려왔다. 오클랜드의 유명 카페 거리에서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뉴질랜드에서 느끼는 한국의 정변에 대한 이야기, 뉴질랜드에서 사는 이야기, 그리고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동기생들의 뉴질랜드 여행 계획 등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5 1 24 금 16일간의 뉴질랜드 여행을 잘 마무리해서 기쁘다. 방학 중인 딸들과 손주 셋을 데리고 함께 한 여행이라 다시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내가 나이를 더 먹는 것도 문제지만 손주 아이들도 더 자라면 공부하는 데 바빠질 것이라 이런 여행은 다시는 못할 것이다. 여행 내내 새 손주 아이와 대화하고 덜어는 은근히 도전적인 과제도 내고 공부도 시키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다. 오늘은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오클랜드 인근의 명소 몇 군데를 들렀다. 먼저 간 곳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다. 현대와 고전 미술 작품들이 어우러져 잘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를 나와 바로 근처에 있는 오클랜드 시립도서관을 들렀다. 1층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소장되어 있다. 아이들이 아주 편한 자세로 어떨 때는 아예 벽장 속에 드러누워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서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6학년 손주 아이가 한참 사서와 대화하더니 제가 원하는 책을 찾아 위기양양하게 들고 와 읽는다. 그 다음으로 오클랜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두 곳을 들렀다. 미션베이 해변과 마운트 이든이다. 미션베이는 바다 건너 데본포트와 레인지토토 섬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바다 경치를 보며 외식하는 장소인 듯 카페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마운트 이든은 작은 화산이 식은 후 만들어진 움푹 들어간 칼데라 지형이다. 이 산에 오르니 오클랜드와 그 주변이 360도 파노라마로 막힘없이 모두 내려다 보인다. 오클랜드에 오면 꼭 올라가 봐야 할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내일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차를 반납하고 비행기를 탄다. 그래서 여행의 마지막 호텔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공항에서 가까운 이비스 호텔로 예약했었다. 2025 1 25 토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라 아침 시간이 여유롭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한 후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공항 내 차를 반납하는 곳으로 갔다. 넓은 주차장 중 표지판에 내가 거래한 회사의 차를 세우는 곳이 지정되어 있다. 짐을 내리고 차에 두고 내리는 것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렌터카 사무실에 가서 키를 반납했다. 이번 여행에서 차로 이동한 거리는 총 2360km, 하루 평균 147.5km이니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손주 아이들까지 함께 다니며 무사히 여행을 마침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인사드렸다. P.S. 이번 여행일지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친구들께 감사드립니다.